이중성을 보면은 그 조민 그 표창장 문제 얘기했을 때 내가 전수 다 확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예, 그렇죠. 뭐 부총장이 전결했다. 그 전결한 것도 나는 프린트해서 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자기가 출판물에 허위 그 경력을 넣고 나서는 이거 내가 못 봤다. 항상 이런 식으로 이중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교육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취임 승인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징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. 예,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의 징계 책임뿐만 아니라 어떤 법이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전부 다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형사 책임 조항이거든요. 지금 여기서 자기가 이제 사퇴를 하면 그것으로 마치 징계를 받은 양 끝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형사 처벌도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가 그 전결을 맡겨놓고 나서 전결한 걸 자기가 다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전결을 맡길 이유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보이잖아. 야, 자기가 박사학위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럼 총장이 자격이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시점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지만 그 워싱턴 침례신학대학에서 내가 학사를 받은 건 맞다. 학사만 갖고도 목사가 될 수는 있다. 내가 지금 총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총장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의 자격은 있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꾸면서 피해가는데 결국은 전체적 그림을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. 인생 들이 다른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느냐, 막 이거를 부러워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. 예, 자기가 이제 하나씩 다 체크를 했다 이러니까 막 그런 자랑을 했는데, 근데 정작 조교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이제 대학 그 본관 가면 총무팀 있거든요. 그 총무팀 갖고 상장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 조교 애들이 가고 그냥 찍고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했다, 우린 이렇게 엄격 관리를 하고 있다,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고, 그다음 구성원들한테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자,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. 어떤 자냐면요, 한번 보세요. 그래도 위조 학력이 적혀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음. 책이 나오고 난 뒤에 학년간을 봤다. 그때는 바빠서 미리 볼 시간도 없었다. 전형적 사기꾼이지 않습니까?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외거든요. 네, 이거 낼 때마다 출판사에서 다 확인받습니다. 맞아요. 네, 아니, 이럴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. 그냥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냥 그걸 안 업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. 거지. 이거는 행정부 내에서 그렇지. 업무 공유 시스템이고 정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예. 자기들이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고 지금 자꾸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고요. 만약 이런 걸 안 해버리게 되면 공수처를 만들어봐야 결국은 검찰 뭐 하부에 있는 수사 대행기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예. 하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지금 어쨌건 공수처가 딱 하나 무슨 거대한 탑처럼 세워져야 됩니다. 논리가 엄청 어. 꼬이고 있습니다. 이거 통보를 만약에 인정을 하면은 그 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, 역량이 떨어질 게 없고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면 오히려 예전에 우리 공수처법 처음 나왔을 때, 법안 처음 나왔을 때 그 슈퍼 공수처, 그 슈퍼 공수처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검찰이 말해야 돼요.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고 걱정이 된다면. 지금 본인 논리들이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데, 윤석열 씨도 자기가 계속 헌법주의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헌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. 네, 공부 좀 했으면 좋겠고, 대노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대노했는데 그 대노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뭐 등치 큰 노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. 뭐 하는 건지. 난 내가 대노, 네가 뭔데 국회에서 입법기관이 입법재량 행사 부분에 대해서 대노를 하냐. 예, 전 윤석열의 대응은 욕이다. 대노다. 공무원한테 대노라. 아무 말 되지 않습니다. 지금 마지막 주제이기 때문에 신비님하고 제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싸우세요. 어떤 형태로 한번 논쟁해 보겠습니다.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. 아, 요거 아까 들어올 때 말씀드렸는데 이 짝퉁 정당에 대한 제가 묘수를 가져왔는데 이미 통과됐어요.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야기해봐요. 네, 그 짝퉁 자유한국당 걔네들 표현으로는 비례 자유한국연합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만들어졌을 때 사실 엄청난 위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이게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위성 정당이냐? 현실성이 없다. 뭐 이제 금전적인 문제나 인력이나 배분 과정에서 얘들이 얻어가는 게 별로 없다.
아무튼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에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저쪽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원래 그 친박들이 넘어가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자 이 얘기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병립형을 지금 연동형으로 비례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비례제 부분은 바꿔놨는데 그런데 투표 방식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정당법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지금 선거법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약간 하나를 좀 바꿔주게 되면 투표 방식을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 한 표의 등가성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역구에서 이 사람을 찍어.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소속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무소속을 찍어. 이렇게 되면 정당을 내가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받는 겁니다. 네, 근데 내가 지역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. 그럼 나는 정당에만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정당법상 두 개의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자유한국당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거죠. 저로 나간 애들 말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래도 한두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렇게 하면 투표 등가성을 좀 더 보장을 하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런 그 심 선생이